시간에는 그 문장 하나에 또 다른 한 문장을 덧붙이는 연습인데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글을 쓸 때 석줄로 뼈대를 잡으면 나머지는 그 뼈대 잡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 설명하는 문장을 덧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다시 말해 이를테면 이런 접속어를 붙여가면서 보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론에 내가 5문장을 쓸 것이다 하면 잘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요. 이 한 문장을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이해시키지 하고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천장을 봐야 돼요. 그 문장을 쳐다봐야 돼요. 문장을 쳐다봐야 돼요. 이 문장 두고 보자. 내가 너 한 문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해시킬 것인지 내가 지금 한 문장을 보탠다고 문장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천장을 쳐다봐요. 아, 이 문장 다음에 뭘 붙이지? 그리고 한 문장을 보태고 머리를 쥐어짜는 거예요. 아, 이 문장 다음에 뭘 보태지? 하고 쥐어짜고. 그러니까 5문장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어렵습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자, 내가 지금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더 설명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 돼요. 그럼 어디다 밑줄을 그으면 돼요? 빨갛다. 그래서 나온 게 빨간 건 사과라는 과일이 있어. 빨간색을 대표하는 과일인데 사과. 빨간색을 대표하는 과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빨간 과일로는 사과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거 상대방이 또 이해를 할까?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디다 또 밑줄을 그은 거예요? 사과. 그래서 사과는 맛있는 과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과일이다 했는데 내가 이 문장을 해놓으면 상대방이 또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뭘 좀 설명할까? 어디다 밑줄을 그었어요? 맛있다의 대표적인 과일로 또 바나나라는 게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쳐다보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데 빨간 걸로 대표적인 사과라는 과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과는 맛있는 과일인데 또 그 맛있는 걸로 친다면 바나나를 들 수 있어. 바나나는 길어. 긴 거? 내 또 꺼내봐. 귀찮은 놈도 있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잘 계산된 거죠? 예. 근데요, 가운데 문장을 툭 잘라버릴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맛있으면 바나나. 그러면요, 다리를 놔주는 문장이 없으니까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는 얘기 하는데 갑자기 맛있으면 바나나가 왜 나오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푹 건너뛰었다고 그래서 비약이라고 그래요. 다리를 놔줘야 하는 문장을 생략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씨,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고 했는데 맛있으면 바나나가 왜 나와? 그러면은 그 왜 나와 소리를 들을까봐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해갖고 빨간 게 사과가 있잖아.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원숭이는 엉덩이는 빨갛다 해놓고 바나나는 맛있으면 바나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갔는데 근데 상대방은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궁금해 하잖아요. 왜 그 소리가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놔주려고 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문장이 몇 문장이냐면 거기에 꼭 계산된 문장은 5문장인데 다리를 놓느라고 그 3문장을 다 써버리면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정된 4문장, 5문장으로 설명해야 할 때 정작 설명할 건 못하고 그거 다리 놓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4문장, 5문장을 어떻게 보탤 것인가를 계산을 하는데 내가 원숭이 엉덩이 빨갛다, 빨간 거 사과 했는데 요 정도에서 끝내고 원숭이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엉덩이를 왜 꺼냈는지 사람들이 모르네.
엉덩이뿐만 아니야. 따지고 보면 원숭이 얼굴도 빨개 해갖고 얼굴 얘기도 좀 해야지. 이래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툭 던진 말을 이해 못할까봐 또 잊고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이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왜 나오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 했는데 이 빨갛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하고 또 맛있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보탰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장을 보태고 있죠. 꼬리 물기 식이에요. 꼬리 무는 법. 이거를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면 직렬식 뒷받침이다. 이 한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장을 보태기 시작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뒷받침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직렬식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깊이가 있죠. 그래서 내 글에 깊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깊이가 없다고 했을까요? 한번 여기다 꼬리를 물어볼까요? 빨갛다에.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간데 빨간 게 사과가 있거든? 빨간색 이해가 안 돼? 아이씨, 빨간색 얘기 조금 더 해야지. 빨간 걸로 앵두가 있다고. 빨간 거로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그럼 빨간 거 내가 하나 얘기 더 할게. 빨간 거는 정열의 상징으로 쓰이는 색깔이야. 이렇게요. 여기 이야기를 할 때 이 빨간 거에 매달려서 계속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빨간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빨간 거에다가 살을 보태요. 그러면은요, 풍성하죠. 빨간 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야기해 줬으니까요. 풍성한데 빨갛다 얘기하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깊이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풍성한데 깊이가 없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식으로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너는 깊이는 있는데 풍성하지 않아 하면은 직렬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두 소리를 다 듣고 싶어요. 너는 글도 풍성하고 그 다음에 깊이도 괜찮아. 그러면 섞어야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다인데 빨갛다에는 한 두 개만 보태고 원숭이 얘기를 좀 더 한다던가 엉덩이 얘기를 좀 한다던가 하면은 다양한 단어를 이해시키려고 문장을 덧보탰어. 풍성한데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빨갛다인데 빨간 걸 설명하려고 한 문장에 꼬리를 물어서 또 얘기를 했네. 뭐 그 정도면 깊이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5문장을 어떤 식으로 채울까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병렬식으로 한 2문장. 그 다음에 요것이 가장 말하고자 하는데 핵심이니까 요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는 2문장.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요. 우리나라 문장은 뭐라고 하죠?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고 하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라는 얘기는 서술어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길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지만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싸워서는 안 된다 할 때 대부분 뭐라고 하죠? 왜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다 밑줄을 긋은 거예요? 싸워서는 안 된다 하면은요. 싸움에다 밑줄을 긋은 거예요. 안 된다에 밑줄을 긋은 거예요. 안 된다에 밑줄을 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머리가 많이 돌아갔거든요. 싸워서는 안 된다는데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뭘 물어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싸움을 얘기하는 거야? 해갖고 어떤 싸움부터 물고 늘어져서 그런 싸움이면 안 되지. 그런 싸움이면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요, 싸워서는 안 된다 할 때 청중을 고려한다면 뭐 설명해야 돼요? 싸움부터 설명해야 돼요. 싸움은 이런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요, 수많은 그런 싸움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싸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저는 반대입니다. 해갖고 안 된다에다가 계속 설명을 해야 이 사람이 그런 전제를 해놓고 스스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니까 싸우면 이런 종류 저런 종류가 있는데 풍성해. 근데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다시 말해서요 하면은 깊어. 그래서 어떤 한 문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풍성하기도 하고 깊이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살을 보탤 때 병렬식으로만 뒷받침하는 것도 안 좋고 직렬식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이게 어떤 문장에 한 문장을 덧보탤 때의 이론입니다. 근데 막상 실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실습지를 서로 바꿔가면서 밑줄을 쳐주라고 했잖아요. 옆에 짝꿍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직렬식으로 계속 뒷받침하게 하면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했는데 빨개에다 밑줄을 쳐주고 빨개를 설명해봐 그러면 사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직렬식으로 밑줄을 쳐주면 한두 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다가 한 서너 문장, 대여섯 문장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냐면요, 못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직렬식으로 다섯 문장, 여섯 문장이 깊이는 있지만 나중에 딴소리를 하기 쉽고 그 다음에 힘들다. 대부분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까지는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지 있는 깊이 있는 생각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죠? 이모, 하늘은 왜 파래? 물감을 풀어놓은 거지. 하느님이 물감을 풀어놓은 거야. 하느님이 물감을 왜 풀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 거 아닐까? 세상을 왜 아름답게 해? 이제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직렬식으로 뒷받침하라고 하잖아요. 애가.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몰라, 인마. 너도 크면 알아, 인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렬식으로 계속 꼬리를 물어서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이 힘들어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데 다양성과 존중 정도를 밑줄을 그어가지고 한 두세 문장 보탰잖아요. 수고했어.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 사회는 이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는 어때? 혹시 다양성을 존중해가지고 괜찮은 나라 예를 한번 들어줘. 이렇게 하면 우리보다 잘 사는 그 유럽의 선진국 얘기를 좀 더 한마디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나라 뭐 덴마크나 뭐 스웨덴 어느 나라는 남남이나 여여 같은 동성 커플 결혼도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되는 거야? 또 물어볼 수도 있죠. 동성 커플이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그 동성 커플에 대해서 또 밑줄을 긋은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잖아요. 그러면은 애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는데 남남이 짝을 이루면 어떻고 여여가 짝을 이루면 어때? 말 되네. 이렇게 항상 한 문장 한 문장 상대방에게 밑줄을 긋게 하고 밑줄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궁금해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다가 계산된 문장을 하나씩 보태는 게 단락을 만드는 방법이고 내가 구상한 문장 개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받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지 천장을 쳐다보고 쥐어짠 문장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옆에 있는 짝하고 바꿔가지고 옆에 있는 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이 어디가 궁금해 해갖고 밑줄을 긋게 했고 그 밑줄 긋은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문장을 또 뱉어서 이제 두 문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짝이 두 번째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줘도 되고 첫 번째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줘도 돼요. 첫 번째 문장에다 밑줄을 긋는 건 병렬식, 두 번째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어주는 건 직렬식이에요. 그래서 한 문장에 보탰으면 1번, 2번, 3번 문장 중에 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봐야 해서 밑줄을 그어주면 네 번째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 개 문장 중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줘. 그러면 다섯 번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1번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문장을 보탠 한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글 쓸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한 문장을 쓰고 이 단어 중에 어떤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까 하고 본인이 스스로 밑줄을 긋고 짧은 문장을 하나 보탭니다. 이번에는 이 두 문장 중에 상대방이 어떤 걸 궁금해할까 하고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을 보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문장 중에 어떤 부분을 보완할까 해가지고 또 밑줄을 긋고 한 문장을 보태고요. 그게 뒷받침 요령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고 그랬죠? 병렬 문장도 두세 개, 직렬 문장도 두세 개 있는 것이 풍성하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겠는데 막상 손으로 쓰려면 말을 안 듣죠, 손이. 왜냐하면 성인이라 그래요.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서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1번 문장을 보고 천정을 쳐다보면서 수없는 문장들이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 내 생각 중에 진짜 이거는 멋지다 해갖고 1번 문장에다가 8번 문장을 붙이면 2번부터 7번 문장 다리를 놔줘야 8번 문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다리만 빠져도 비약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하다 마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왜 했어 해갖고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나쁜 버릇을 일거에 고치는 방법이 뭐냐면 한 문장 쓰고 밑줄, 두 문장 중에 어느 부분 밑줄, 세 문장 중에 어느 부분 밑줄. 그러면요, 건너뛸 필요도 없고 비약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문장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데 다양성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은 살아오는 환경이나 생각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성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살아오는 환경이나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이제 옆에서 밑줄을 그어줬나 보죠. 그랬더니 삼천포 바닷가에서 70년대 초에 태어난 사람과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잘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습니다. 왜냐면요, 이거는 초등학생,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요, 살아오는 환경이나 생각이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더 내 수준이나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야, 삼천포에 사는 사람하고 서울 사람 생각이 같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못 배운 사람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산 사람과 가치관이 흔들리며 사는 사람 이렇게 좀 상대방의 지적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너무 원초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썼으면 오, 너 삼천포 가봤니? 예, 갔더니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살던데요. 와, 우리 아빠는 회사원인데요. 그렇게도 사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와, 우리 어린이 착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른이 쓰기에는 예시가 너무 말하자면 수준이 안 맞는, 듣는 사람과 지적 수준이 안 맞는 너무 가벼운 예시였다는 거예요. 이 답안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짝꿍의 잘못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해갖고서는 왜냐하면
생각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거기다 또 밑에 뭐라고 했냐면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 또 사람은 달라진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이나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해가지고 다양성이라는 말에 매달려서 계속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다르고 또 이래서 다르다니까 해가지고 계속 병렬로 살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짝꿍이 됐어. 그 정도 다양성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러면 존중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존중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존중해야 밑줄을 그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존중해야 한다 어떻게라고 했는데 그분이 한 문장을 보탰어요. 그러면은 존중해야 한다 밑줄을 한번 쭉 그면서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해갖고 또 밑줄을 또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하지 않으면 해갖고 또 부작용 같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이 그렇게 밑줄을 그어줘야 하는데 본인이 한 문장을 계산을 할 때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에이, 굳이 뭐 5문장에 다른 나라 얘기까지는 할 거 없고 다양성이라고 했는데 다양성을 한 2문장을 보탠 다음에 좀 더라고 했는데 좀 더에다 밑줄을 그어서 우리 사회가 아주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근데 조금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더를 설명할까? 아니야. 좀 더는 놔두고 어차피 존중해야 한다니까 존중해야 한다. 한 3문장을 보탤 건데 왜냐하면 이러하다. 그리고 그 존중하다와 내가 덧보탠 존중하다를 설명하게 덧보탠 문장 둘 중에 어느 하나에다 또 밑줄을 긋고 한 문장을 또 보태야지. 이렇게 해서 존중하다에다가 2문장을 직렬로 매달아야지. 이러면은 한 문장, 5문장, 6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글은 계산된 문장을 붙이는 것이 머리를 쥐어짜서 담는 것이 글이 아닙니다. 됐죠? 네. 이상입니다.